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 교과서는 두 번째 시간, 지리정보와 공간인식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 우리 지역지리 또 한참 듣는다고 잘 기억이 안 날지도 모르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지리정보와 공간인식 단원과 관련해서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았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고지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지리정보와 공간인식 단원 중에서 우리 앞부분 동서양의 공간인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오늘 공부를 해볼 거고, 뒷부분 이제 공간인식에 따른 지리정보의 차이,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우리 어디냐 세계의 지역 부분과 관련해서 한 시간에 묶어서 끝내려고 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제 동서양의 공간인식이라고 해서 동양의 고지도와 서양의 고지도에 대해서 각각 이야기를 해보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 잠깐만. 그래서 먼저 동서양의 공간인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다시피 고지도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이 고지도는 단순히 어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처럼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 좀 읽어보는 그런 활동을 같이 해보려고 해.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은 쭉 되게 많은 지도들에 대해서 이 지도는 뭐야, 뭔데, 뭐야, 이런 식으로 계속 두두두두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거야. 그래서 아이고, 바로 지도 여행 시작을 할게. 먼저 교과서의 기준에서 이제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화이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요. 화이도라는 지도는 이제 현존하는 지도 중에 중국 전역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지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화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송나라 때에 제작이 된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화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는 아직 있지 않으니까 일단 안심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화이도 같은 경우에서도 당연히 일단은 옛날에 제작된 중국의 지도들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중화서상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중화서상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 중국이 한가운데에 있어. 지도 한가운데. 왜냐면은 중국이 중심이니까. 지도의 가운데도 누가 있어야 돼? 중국이 있어야겠지. 그래서 중국이 지도의 한가운데에 있구나. 중화서상.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은 중국의 크기를, 물론 중국은 매우 큰 나라지만 원래 크기보다도 더 과장해서 크게 그리는 것. 이것도 중화사상의 중요한 증거 중에 한 가지라고 하니까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 화이도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화이도에도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도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대명혼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일단 대명이잖아. 언제 제작된 지도 같아? 그렇지, 명나라 때에 제작이 된 지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대명혼일도 또한 당연히 이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중국이 중심, 우리가 중심, 우리 짱, 우리가 제일 좋아, 이런 중화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혼일도라고, 대명혼일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할 대명혼일도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 이 지도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인데, 거기에도 이제 혼일이라는 말이 있지. 그래가지고 뭐 혼일도 하면은 이 혼일도가 예전에 세계 지도를 나타내는 말이었다라는 거 정도, 이 정도 알아두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 역시 대명 혼일도도 아주 중요하게 시험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지도는 아닙니다. 바로 나오네.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이제 이거는 역시 최고. 이 최고가 아니고 가장 오래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고, 최고의 세계 지도다 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는 세계 지리뿐만 아니라 한국 지리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세계 지도 하면은 크게 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와 천하도라고 하는 두 지도가 세계 지리에서 이제 어떤 조선 초중기까지의 그런 생각들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지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역시 이제 어쩔 수 없어. 조선시대 때는 여기에도 중화 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우리 조상님들이 그래도 너무 중국만 이렇게 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에 플러스 한반도도 우리나라도 이제 크게 그렸어. 중국은 당연히 크게 그렸고 그 옆에 있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소심하게 조금 더 이제 크게 이렇게 그린 지도가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라고 하고, 조선 초기에 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지 아프리카 써볼까? 유럽도 있고 여기에 뭐 아프리카도 있고 아니면 뭐 인도도 있고 그리고 뭐 중동 지역 당연히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되게 어떤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700년 가까이 600년에서 700년 정도 전에 이제 지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정확한 지도구나라는 것까지 한번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같은 경우도 이제 교과서에 자료 2로 실제 지도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 지도 한번 같이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조금 더 뭐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크게 표현되고 중국은 아주 크게 표현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대충 그렸다. 일본을 지도에 자리가 모자라서인지 좀 이렇게 뒤집어 그려놓고 뭐 이제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정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화이도, 대명 혼일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한 가지만 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지도가 바로 천하도라는 지도야. 천하도 같은 지도, 천하도의 이제 지도 스타일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세 개의 지도들과 같으면서 달라. 그래서 당연히 천하도에도 중화사상 당연히 반영되어 있어요. 중화사상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얘기했던 화이도, 대명혼일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중국 크게 그려 이러면서도 최대한 좀 정확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면은 이 천하도라는 지도에서는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 천하도의 지도는 이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약간 상상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 지도, 그런 세계를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이제 조금 뭐 관념적이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천하도 같은 경우는 이 지도에서 나오는 지명, 지도에 무슨 국 하면서 이제 이름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나라의 이름들이 도교라고 하는 도교의 경전인 산해경에서 따왔대. 그래서 천하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도교적 세계관. 그래서 도교의 영향을 받은 지도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 천하도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그 맨 위에 가운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천하도는 어쩌고 하면서 나와 있는 지도가 천하도이거든. 보면은 전혀 이제 세계 지도 같이 생기지 않았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동그랗고 동그란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대륙이 있고, 여기 옆에 이제 국가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대륙이 이게 중국이고 이게 조선. 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그 바깥에 있는 여기에도 이제 나라들이 있지. 여기에는 되게 그냥 있는 나라 없는 나라 자기 하고 싶은 나라 다 이제 그냥 이름을 대충 갖다 붙여놓은 그런 지도라고 보면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 그러면 어떤 거냐면 이제 천원지방. 이것도 역시 이제 동양에서 나타나는 전통적인 그런 세계관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그렸네.
전반적으로 이 테두리는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 왜냐면은 하늘은 원이니까.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대륙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각을 진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어. 이게 이제 천원과 지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화이도, 대명혼일도, 혼일관계 역대 국토지도, 그 다음에 천화도 이렇게 4개의 지도가 이제 요 다음에 나올 지도들과 좀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중화 사상이 있는 지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다음 지도부터는 조금 양상이 바뀌게 됩니다. 한번 다음 지도도 이어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 이번에는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하는 지도인데 고려 만국 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제작이 된 지도는 맞는데 중국인이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제작을 한 지도고 이름만 봐도 뭔가 이쪽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보다는 양놈 같은 그런 이름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서양의 그런 지도 제작이나 과학 지식들이 반영이 된 지도고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원래 중화 사상이라면은 여기 중국이어야 되잖아. 그치? 지도의 가운데 있는 이것이 바로 중화 사상이니까. 근데 이제 고려 만국 전도에서부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도의 그러니까 가장 중심, 가장 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객관적인 크기와 위치의 중국을 띈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만국전도 하면은 중화 사상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한 그런 세계 지도구나 라는 것과 서양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 전달되어서 만들어진 지도구나. 요 정도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기억을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원래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만 가지고 있던 인식들이 서양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그런 가장 바뀌는 시기를 대표하는 지도가 이 고려 만국 전도라고 한다면은 이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도 아마 근데 중국보다는 어쩔 수 없이 중국을 전해서 문물을 전해봐야 되니까 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어. 근데 어쨌든 조선에서도 이런 새로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지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여기가는 천하도 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지구 전후도라는 지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하도 지도나 지구 전후도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우리나라 또한 어떤 그런 서양의 영향을 받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또 이 당시에는 좀 선진적인 그런 과학 기술들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지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은 될 것 같고 지구전후도 같은 경우는 그 교과서 14페이지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있으니까 한번 보면 되고 지구전후도는 두 장의 지도다. 잘 모르더라고. 두 장의 지도구나. 그래서 왜 두 장의 지도냐? 지구 전도가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지구 후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제 동양의 전통적인 세계관과 세계 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고 한번 잠깐 쉬었다가 우리 서양의 이제 고지도 서양의 세계 지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 이제 서양의 고지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이제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라는 게 등장합니다.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는 역시 세계에서 검은색 한번 써볼까? 최고의 세계 지도다. 다만 더 이전에도 지도를 썼겠지만은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지도들 중에 최고의 세계 지도다.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 바빌로니아 전토판 지도 교과서에도 있지. 그래서 우리 지금의 이제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무슨 세계 지도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당시 기원전 600년 경이라는 시대를 감안을 했을 때는 이제 꽤나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세계를 열심히 표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 역시 그려보면은 정말 간단하게 그릴 거야.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삼각형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강이 이렇게 이렇게 흘렀었나?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서 어떤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의 범위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들은 그때 본인들이 알고 있던 어떤 상상의 세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항상 고지도, 옛날 지도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는 누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만들었을까? 당연히 바빌론 사람들이 그리고 만들었겠지. 그래가지고 지도 한가운데에는 바빌론이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을 흐르던 이제 뭐 유프라테스 강인가? 그치. 이 유프라테스 강도 이제 같이 중요하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보니까 세계지리라는 과목에서 꽤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지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해볼 서양의 고지도 같은 경우는 바빌로니아 정토판 지도가 정말 오래된 세계 지도라서 의미가 있다면은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는 정말 한 중세 시대 때까지도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지도면은 믿고 본다라고 할 만큼 만들어진 거는 거의 이제 150년 경 이때쯤인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1000년이 지나서까지도 그 정확성을 인정받을 만큼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도였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의 세계 지도가 어떤 측면에서 이제 과학적인지를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지구를 구형으로 인식을 했어. 그러니까 그 신형, 구형 그 말고 이제 동그라미 있지. 원형으로 인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에서는 경위선이라는 게 있거든. 경도랑 위도에 대해서는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왔지. 그래서 경도와 위도를 지도에 직접 사용을 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런 당시에는 엄청 첨단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할게. 아직까지 아메리카 대륙이라든지 호주 대륙은 정말 발견을 못했잖아. 그래서 모르고 있지만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그리고 꽤나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역시 로마 제국 사람이니까 여기도 이제 로마인의 시각이 당연히 지도에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을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말인데 투영법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투영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지구는 동그란데 우리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지도를 평평하게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 평평하게 만드는, 평평하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마치 그 지구의 모양이랑 똑같이 생긴 그 구에다가 빛을 쏘면은 그 그림자가 뒤에 남겠지. 그래서 그 그림자를 그래도 따라 그리는 것을 이제 투영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영법이라는 기법도 프톨레마이오스가 거의 선구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톨레마이오스 세계 지도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프톨레마이오스가 열심히 지도를 다 그렇게 발전을 시켜놨는데, 이제 서양에서 로마가 멸망하고 게르마니아 침략이 시작되고 하면서 중세에 암흑기가 시작이 되지. 중세는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에 비해서 신 위주 그리고 종교 위주 좀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지도에서도 사람들의 좀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동양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좀 관념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
이런 특징들이 지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TO 지도인데 TO 지도가 왜 TO 지도냐면은 너무 쉬워 이것도.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 동그래. 그러면은 지도 가운데에 이렇게 강과 바다가 흐르고 있어요. 모양이 어때? T가 있고 O가 있지. 그래서 TO 지도야. 아주 쉽지. 나만 쉽나? 그래가지고 이 TO 지도 같은 경우는 크리스트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역시 종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크리스트교 세계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지도를 보고서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했더니 첫 번째로 지도의 위쪽, 보통 우리는 여기가 북쪽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동쪽입니다. 왜 동쪽이냐? 라고 했더니 이것도 좀 이야기하면은 되게 오래된 얘기라고 할 것 같은데 뭐 에덴의 동쪽 이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이 여기 있어. 어떤 그 크리스트교에서 이상적으로 보는 곳이지.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이 지도에서 가장 위에 되게 위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다 라고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동쪽에 있는데 눈에 잘 보이는데 그려야 되는데 아유 큰일 났다 하면서 동쪽이 가장 지도의 위쪽에 위치하는 그런 지도를 만들게 되었고, 지도의 중심에는 그러면은 크리스트교적인 세계관이야. 그럼 지도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이 위치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거 최애 누구일 것 같아? 당연하지. 예수님이 있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일까? 태어난 곳? 태어난 곳은 아닌데. 하여튼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곳 거기가 어디일까? 맞아. 바로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지도의 가운데에는 예루살렘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T자 강과 땅덩어리가 각각 어디를 나타내냐고 하는지는 같이 교과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 먼저 이제 위쪽에 있는 여기가 아시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아래쪽이 여기 유럽,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 그치? 유럽이 위에 있고 아프리카 밑에 있는 게 맞는데, 그럼 여기가 당연히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은 이스트, 웨스트, 여기가 사우스.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누워서 보면은 약간 지금의 지도와 어느 정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고, 여기가 이제 뭐 여기는 지중해에 해당할 테고, 그 다음에 여기가 홍해 이렇게 해당할 테고, 영어로 써 있어서 이건 모르겠다. 뭐라고 써 있는 건지.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요 잘 표현은 못했지만 이쪽 지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실제의 모습을 많이 반영해서 만들어진 지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세시대 때에는 이런 TU 지도 같은 별 정확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는 큰 쓸모도 없는 이런 지도만 막 주구장창 제작이 되다가 이제 나중에 르네상스가 오고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조금 이따 얘기할 이제 뭐 메르카토르의 세계지도, 이런 조금 더 정확한 지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O 지도에 대해서는 그 그림까지 그렸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중동지방, 이제 아랍 지역에서는 어떤 지도가 제작이 되고 있었느냐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이번에는 알-이드리시라는 사람의 세계지도야. 네, 이름부터 딱 보면 이 사람이 지도에는 어떤 세계관이 있을 것 같아? 그치. 당연히 이슬람 세계관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조금 유럽에서는 중세시대 신 위주였다면은 여전히 이슬람에서는 많은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티오 지도와 그 다음에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 중에는 당연히 알-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훨씬 더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이슬람적인 그런 세계관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또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는 지도의 위쪽이 남쪽입니다. 왜 그럴까? 조금 전에 우리 TO 지도 얘기하면서 한번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도의 위쪽 남쪽에 무언가 귀한 곳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귀한 곳이 어디일까? 이제 역시 이슬람에서도 중요시하는 그런 곳이 바로 뭐 메카라든지 아니면은 메디나와 같은 이제 성지들이기 때문에 TO 지도에서 성지와 에덴을 반영해서 위를 동쪽으로 설정을 했듯이 역시 이슬람 세계관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도의 위쪽을 남쪽으로 설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 지도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위에 이렇게 대륙이 많아, 땅덩어리가 이렇게 많아 하는데 뒤집어 보게 되면은 이게 아프리카였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되면서 지금 보는 지도랑 꽤나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았고 여기까지는 역시 조금 관념적인 성향이 있고 종교적인 영향도 있고 조금 과학적인 게 부족했다면은 이제 서양에서도 본격적으로 대항해 시대와 측량이 시작되면서 과학적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도들과 가까운 지도들이 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어떤 그때에 상징하는 사람이 메르카토르라는 사람이고 여전히 우리는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의 도법을 사용하고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는 어떤 측면에서 유명해졌냐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도상에서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직선으로 쭉 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도라는 것은 동그란 지구를 평평하게 펴서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지도상에서 이제 그냥 직진을 하라고 했을 때 실제 우리가 가는 도중에 먼 거리를 갈 때에는 나침반을 계속 바꾼다거나 방향을 바꿔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수고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를 이용해서 그 다른 곳에 가게 된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지도상의 직선으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우리가 그 지구본상에 그려보면은 이 길은 좀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그래도 목적지까지 그냥 한 번만 설정을 해놓고 쭉 가기만 하면은 도착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항해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메르카토르의 지도가 인기를 끌게 되고 보급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7에 보게 되면은 이런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가 있는데 메르카토르의 세계 지도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점이 있지만 이 지도의 단점은 어떤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평평하게 보기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 아래쪽 지역은 여기는 왜곡이 거의 없는 편인데 반면에 이렇게 여기나 여기 이런 지역은 왜곡이 아주 심한 그래서 실제 크기보다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나라의 크기가 점점 더 커져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서 더 커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왜곡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린란드 이런 곳들을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메르카토르 도법은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패터스, 로빈슨 이런 다양한 도법들이 또 도입이 되었다까지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해본 것들을 이렇게 좀 표로 정리를 해봤어. 이 표는 어떤 표냐면은 그동안 이제 2015년부터
아이고 바로 작년까지 수능에 어떤 지도가 가장 많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한 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던 바빌로니아 전투판 지도가 두 번이나 나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가장 많이 나온 지도 하면은 역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가 꾸준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이드리시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폰톨라노 해도라든지 아니면 뭐 지구 전호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고려만국 전도 같은 경우에도 나왔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게 된다면은 대부분 이제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지도들은 그렇게 어떤 것만 많이 집중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리고 이 고지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지도로 나온다기보다는 한 번에 두세 개의 지도에 비교를 하는 그런 성격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지도의 특징만 막 외워야지 요거만 알고 있을 거야 나 다 버리고 한 개만 판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이 지도의 상대적인 특징 다른 것들과 비교를 하는 능력과 그리고 좀 다양한 지도에 대해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단원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우리 동서양의 공간인식 단원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았고 이제 이어서 다음 교과서를 할 시간에는 우리 공간인식에 따른 지리정보의 차이부터 세계의 지역 구분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벌써 단 3시간 만에 실제 수업으로는 절대 불가능할 텐데 단 3시간 만에 1단원을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같이 수업 들어주느라고 고생했고 수고 많았어.